네, 어떻게 하면 이 학위 이 과정을 아주 효율적으로 보낼 수 있을까? 학위 과정요. 아무래도 이제 우리가 학위 과정을 간다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학위 과정은 이제 석사 학위 이 과정과 박사 학위 과정을 말씀드리는 거죠. 이 학위 과정을 효율적으로 간다, 효과적으로 간다, 효율적으로 간다, 보낸다. 이 이것은 결국에는 뭐에 달려 있냐면 논문을 패스하느냐 이제 여기에 달려 있는 거죠. 결국에는 논문으로 승부를 보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최근에는 석사 학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냥 시험으로 이렇게 끝나는 경우도 있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제 궁극적인 목적은 논문에 있다라고 봐서 우리가 논문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런 상황에 이제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논문을 패스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 좀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대학원을 간다라고 치면은 석사 과정을 간다라고 하는 것은 뭐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큰 부담을 안 느끼시는 것 같아요. 뭐 석사학위 논문을 지도하시는 교수님도 그렇고 석사학위 논문을 쓰는 학생도 그렇고 뭐 큰 부담을 안 느끼시는 것 같아요. 뭐 제가 봐도 석사학위 논문에서 큰 부담을 느끼실 필요는 없고 그래도 이제 석사학위 논문을 잘 써야죠. 그리고 석사학위 논문에 대한 심사도 요즘에는 굉장히 까다로워지고 있다.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명심하셔야 됩니다. 이제 그런데 이게 이제 박사로 가잖아요. 그러면 박사는 이제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이거는 뭐 국공립 사립을 뭐 막론하고 박사학위 논문은 다 어렵습니다. 다 어렵고 심사도 까다롭고 굉장히 어려운 과정을 거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특히 이제 우리가 효율적으로 논문을 패스를 하는 조건은 대부분 다 보면 이제 박사 과정에 맞춰져 있는 거죠. 그래서 뭐 박사 논문 준비하듯이 석사학위 논문 준비하면 뭐 당연히 뭐 심사 까다로워도 아주 쉽게 통과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기본적으로는 박사학위 논문의 준비 과정에 맞춰서 설명을 좀 드릴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박사학위 과정의 기본 코스워크는 어떻게 됩니까? 대부분 보면 뭐 안 그런 것도 있지만 1, 2, 3, 4, 5학기 정도 이렇게 코스웍이 짜여져 있죠. 이렇게 이제 코스웍이 짜여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대부분 이제 요때 논문에 대한 이제 심사가 들어가기 시작하고 요때 프로포절이 들어가는 학교도 있고 요때 프로포절이 들어가는 학교도 있고 요때 프로포절이 들어가는 학교도 있고 뭐 그래서 이제 6학기 때 심사를 보는 뭐 전문대학원 같은 경우에 이제 그런 케이스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이렇게 1, 2, 3, 4, 5학기를 기본 코스웍으로 본다면 지도교수의 선정은 대부분 이제 요때 3학기 때 이제 지도교수 선정이 이루어진다 라고 하는 학교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대부분 요때 3학기 때 이제 지도교수 선정이 이루어진과 동시에 논문에 대해서 압박을 약간씩 받기 시작하는 거죠. 그때 새로운 정보를 알게 됩니다. 무슨 정보를 알게 됩니까? 이거 박사학위 논문만 써서 되는 게 아니네. 학회에 우리가 흔히 이제 뭐 소논문이라고 하는 뭐 이렇게 소논문이 좀 이상한데 어쨌든 학회에 논문을 등재를 한 편 또는 두 편 이상 시켜야 된다. 뭐 이런 규정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뭐 이런 것도 있고 또 어떤 학교는 SCI급에 또는 이제 SSCI급에 논문을 적어도 한 편 이상 등재해야 된다. 뭐 이런 규정도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SCI는 뭐고 SSCI는 뭐냐? SCI는 이제 약간 그 자연 계열이고 SSCI는 이제 소셜이라는 게 들어가기 때문에 소셜 사이언스가 들어가니까 사회과학 계열을 말합니다. 사회과학 계열. 그래서 뭐 둘이 SCI가 더 높고 SSCI가 더 낮은 이런 게 아니고 둘 다 똑같은 급이에요. 국제학술급이다. 뭐 이게 이제 외국에도 있고 국내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찾아보고 학교에서 규정하는 것이 국내에도 투고가 가능하다. 뭐 이렇게 하면 이제 국내에 내는 게 낫겠죠. 외국엔 시간이 좀 많이 걸려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규정이 있다라는 걸 알게 되면서 깜짝 놀라게 되는 거죠. 와, 나 이거 그냥 박사학위 논문만 쓰면 되는 줄 알았더니 이건 박사학위 논문만 써서 되는 문제가 아니었네. 와, 이렇게 이제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흔히 뭐 대학원, 대학교 이런 데도 있습니다. 대학원, 대학교. 요런 데는
요런 규정이 그냥 좀 흐지부지한 뭐 그런 것도 있어요. 하여튼 뭐 그런 것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3학기가 되면 굉장히 압박을 받게 되는 거죠. 자, 그렇게 하면서 4학기 때 요때부터 이제 지도 교수님 선정하고 나서는 대부분 어떤 심리적 감정을 가지게 되냐면 한마디로 표현하면 웃잡고 이렇게 되는 거죠. 웃잡고 이걸 이제 표준어로 하면 어쩌지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될 수 있겠죠. 어쩌지 이러다가 허송세월 다 보내게 된다. 그러다가 이제 뭐 우여곡절 끝에 막 대충 어떻게 뭐 프로포즈를 하나 했다 치자 이거예요. 그러면 이 지도 교수님이나 심사하시는 분들이 뭐 이 학생에 대해서 뻔히 다 알지 않습니까? 요때부터 시작했구나. 요때부터 스타트 됐구나. 그러면 너는 아직 멀었다. 숙성되지 못했다. 해가지고 여기 이제 숙성 과정을 7학기, 8학기 이렇게 막 2개 시작하는 거죠. 너는 아직 숙성되지 못했다. 그래서 조금 고려를 더 해라 해서 이거를 숙려기간이라고 합니다. 숙려기간을 두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뭐 3년, 4년, 5년 이렇게 가는 겁니다. 자, 이런 게 보통 대부분이죠. 그래서 1학기, 2학기 때는 박사는 그냥 자기가 박사라는 것에 흠취해가지고 그냥 막 여기에 심취해가지고 그냥 명함 파서 돌아다니는 그 학기가 되는 거죠. 그냥 내가 박사 학위도 안 받았는데 그냥 박사다 이러면서 이제 뭐 서로 박사님이라 불러주고 이런 따뜻한 교우 관계 속에서 본인이 이제 박사인 줄 알고 명함 파가지고 막 흠취해서 돌아다니는 이런 학기를 1, 2학기를 보내게 되고 3학기 때부터 압박을 받아서 4학기 때부터 웃잡고 이렇게 되다가 숙려 기간에 딱 걸려가지고 3년, 4년, 5년 이렇게 가는 좀 어떻게 보면 좀 허무맹랑한 너무 불필요한 기간들을 낭비하는 뭐 이런 코스를 지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여러분들은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박사과정에 딱 들어간다면 1학기부터 자, 2학기, 3학기, 4학기, 5학기 그러니까 만약에 5학기가 심사기간이다 하면 이때 심사를 딱 통과하고 패스를 해서 학위를 받고 졸업을 정확하게 학위 수여 졸업이라기보다는 학위 수여를 받고 학교를 나오는 사람이 뭐다? 소위 말해서 뭐다? 장땡이다 이거죠. 장땡입니다. 여러분 학교에 오래 있을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이거를 패스를 못해가지고 막 3년, 4년, 5년 나는 7년 만에 학위를 받았네, 8년 만에 받았네. 그거를 무슨 뭐 자랑이라고 그냥 뭐 훈장처럼 이렇게 떠들고 다니는 뭐 이런 사람들은 솔직히 자기 얼굴에 침 뱉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할 필요가 없고 자, 요때 이제 심사를 받는 학위 논문이죠. 학위 논문의 큰 설계를 언제 해야 되냐면 입학할 때 해야 됩니다. 입학할 때 설계를 해놓고 이 학위 논문의 문제 제기의 이론적 근거로 삼을 수 있는 선행 연구 조사라기보다는 선행 연구 자체를 1학기 때 써내고 2학기 때 써내고 3학기 때 써내고 4학기 때 써내고 우리가 이제 이 선행 연구 이제 학회에 제출하는 등재시켜야 되는 이제 논문이다. 학회 등재 논문을 뭐 2편 이상 쓰라고 해서 미련하게 진짜 2편만 딱 쓰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적어도 4편 정도 써야 된다는 거죠. 요때 이제 요때 주인 교수님은 계실 거잖아요. 지도 교수님은 요때 선정이 되지만 주인 교수님, 공동저자로, 교신저자로 할 수 있으면 좋고 그러면 학과장 정도 되시는 분들 공동저자로, 교신저자로 해주면 좋고 요때 지도교수 선정되면 요때 교신저자로, 공동저자로 하면 좋고 요때 또 다른 뭐 교수님들 교신저자로 또 공동저자로 해주면 좋죠. 그래서 여기 4개를 싹 선행연구로 삼아서 이론적 근거로 삼아서 이거에 의해서 문제제기가 되는 학위 논문을 선정한다면 여기에 교신저자, 공동저자로 들어가신 모든 교수님들이 대부분은 심사위원으로 들어올 거란 말이죠. 그럼 이 심사위원 분들이 들어와 가지고 이건 내가 공동저자로 한 부분이 있는데 이렇게 했는데 이 부분을 지적하기가 정말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좀 전략적으로라도 박사학위 논문 과정을 수립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전략을 잘 세우셔가지고 특히 1, 2학기 때 막 서로 박사님 해주고 여기 이제 심취해가지고 그냥 내가 뭐 박사다 해가지고 돌아다니고 이런
직거래를 좀 하지 마시고 이때부터 1학기 때부터 열심히 하셔야 된다는 거죠. 자, 요런 굉장히 효율적인 전략을 수립해 가지고 여러분들의 학위 과정을 보내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리면서 여러분들의 학위 과정이 아주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잘 진행이 돼서 코스업 딱 마치자마자 심사 패스해서 학위 수여받고 학교를 나올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